MBC 비공개 요주인 여론엠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최종 판세는 이렇게 대구 경북은 국힘 우세, 전북과 경남은 경합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게 맞다고 봅니다. 자세하게 보면 서울은 완전히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여러 오세훈 쪽의 악세로 저는 완승할 것이라 생각하며 부산의 경우 확실히 전재수 후보의 미세하지만 확실한 우세가 눈에 보입니다. 한편 울산은 박빙이었지만 단일화 효과로 인해 우세로 확실하게 들어갔다고 보여지며 문제는 경남인데 여기는 마치 2022년 경기도 선거처럼 개표 상황까지 지켜봐야 될 초박빙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임을 바탕으로 AI로 돌려 현 판세를 분석해보면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민주당은 인천, 경기, 충남, 전남, 광주, 제주가 당선 확실이고 국힘은 경북만 당선 확실입니다. 사실 이 지도만 봐도 대략 이번 선거의 판세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평택을로 인해 우리끼리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관련해 현재 쇼츠에서 엄청난 조회수로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김영남은 당과 국민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이영선 세종시 후보를 쳐내면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국회의원직 하나를 세종에서 잃더라도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뺏겠다라고 해서 뺏었습니다. 그게 민주당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뭐죠? 저는 진심으로 강선우 의원에게 죄송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가 됐죠. 그때 보좌진 갑질이라고 하는 정도가 집 앞에 쓰레기가 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할 쓰레기를 현관문에 내놨는데 지역 보좌관한테 와서 가져가서 치우세요라고 문자로 톡으로 SNS로 지시를 했죠. 보좌관한테. 제가 그걸 보고 갑질이다. 이런 사람이 무슨 여가부 장관이냐라고 제 방송에서 얘기했다가 그때 쉴드 불가 제목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쉴드 불가. 그렇게 방송했다가 욕을 좀 먹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고 좋아하는 분들께. 지금 김용남을 보면서 집 앞에 보좌관한테 쓰레기 좀 갖다 버리라고 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라고 제가 강선우 의원을 비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남이 보좌관 쪼이트 깐 거는 얘기도 안 나옵니다. 보도도 안 돼요, 잘. 그때 강선우는 난리 났었죠. 왜 이렇게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거죠?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왔던 모습 그리고 오늘날 김용남을 대하면서 보이는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민주당은 그래도 뭐 비판받을 지점이 많지만 나름대로 또 잘해온 것들도 많습니다.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한 전력이 있는 조수진 후보를 후보직에서 사퇴시켰죠. 역시 같은 이유로 이수근 변호사가 강북구청장의 후보가 됐는데 그 후보직을 박탈시켰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동산 투자 축제를 한 김홍걸 의원을 제명시켰습니다. 역시나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영선 국회의원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민주당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이러저런 말도 많고 잘못도 하지만 어찌됐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온 민주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언제부턴가 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1년, 2년 전도 아닌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정반대가 된 민주당의 모습을 봅니다. 친딸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범죄자를 변호하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범죄자들을 변호하고 이런 변호를 무려 30여 차례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럼 니들 지금까지 뭐 한 거냐? 김용남 이전까지. 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를 대지로 바꿔서 건물을 올려서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편법, 탈법을 동원해서 부동산 개발을 한 겁니다. 투기를 한 거고 부동산 개발을 한 거예요. 샀다 판 정도가 아닙니다. 농지가 대지로 바뀌었고 그 대지에 건물이 올라갔어요. 이걸 일반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상상이나 합니까? 그걸 해냈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민주당의 국회의원 자격이 충분하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돼야 된대요. 제정신입니까? 수십억 원의 SK 하이닉스 인근 땅을 개인 대출도 아닌 대출 규제를 피해서 가족 법인 명의로 우회 대출 받아서 취득을 했고요. 여기에 기숙사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법인의 자식들을 참여시켜서 지분을 넣어줘서 사실상 편법 증여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사실이죠. 편법 증여라는 것만 빼면 기본적인 건 다 팩트입니다. 그래도 괜찮대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좌관 쪼이트를 깠는데
얘기도 안 나옵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김용남이야말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돼야 된대요. 이런 사람이.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민주당이. 전체가 다 미쳤습니다. 너무 다른 민주당, 너무 낯선 민주당, 이상한 민주당, 비정상적인 민주당입니다. 국민과 당원을 우습게 하는 괴물이 되기 직전의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얘기가 김용남을 제가 싫어해서, 저는 김용남 의원이랑 한때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향이 수원이잖아요. 김용남 의원이 고향이 수원입니다. 수원에서 아마 초중고를 다 나왔을 겁니다. 저도 수원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거든요. 근데 수원에 김용남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나 인사가 잘 없습니다. 뭐 지역 감정은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수원에서 배출한 인재라고, 민주당 넘어왔을 때 저 정도면, 전 그때만 해도 이런 걸 몰랐으니까 오가면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하던 사람입니다.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김용남 의원한테. 그런데 이건 아니죠.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김홍거를 개인적으로 미워해서 배척한 겁니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는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죽을 죄를 져서 후보직을 박탈시키고 내보낸 겁니까? 민주당은 깨끗한 정당이라고 해서 내보낸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김용남 후보를 둘러싸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경악스러운 거는 일부 유튜버들이 가서 뭐 지지하고 뭐 외치고 뭐 유이재명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152명입니다. 평소에 오직에 정의로운 척, 잘난 척 해왔죠. 국민을 위하는 척, 서민을 위하는 척. 그 152놈 중에 단 한 명도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놈이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 단 한 놈도, 152명 중에 단 한 놈도. 저는 여기에 절망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조국을 좋아하고 김용남을 미워해서 조국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외피는 논리적 정합성을 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런 기준을 갖고 민주당의 의원과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왜 김용남만 예외지?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거는 누군가는 나서서 한 번쯤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충격입니다. 정치적 내전이 심한 상황이지만 꼭 투표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대통령께서는 SNS를 통해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특히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투표율이 제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물론 이번 선거는 2030 세대가 투표를 안 하면 우리에게 유리해. 꼭 투표율이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울 수 있지만 투표도 하지 않으면서 정치 세력과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은 그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어날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